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천병원 김상공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배상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배상훈 원장님과 함께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발목 뒤쪽에서 뭔가 운동하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궁금한 것은 요거예요. 과연 날씨의 영향을 받는지가 궁금해요. 겨울철에 더 생기는 건지 여름철에 더 생기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더 생길까요? 아니면 날씨가 더우면 더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 파열입니다. 완전 파열이면 아킬레스건 파열은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부분 파열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이 같은 경우는 부분 파열이거든요. 부분 파열인데 한 50% 정도 파열이에요. 이 과연 수술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제 부분 파열은 부분 파열인데 조금만 남아있죠. 거의 완전 파열이거든요. 이런 부분 수술해야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배상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김상봉 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의 원인도 완전 파열과 마찬가지로 직접 손상에 의한 것과 간접 손상에 의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상에 의한 것은 칼이나 날카로운 유리 등 금속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는 퇴행성 변화나 힘줄염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변에서 간접적인 힘에 의해서 늘어나듯이 파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서 보여주신 저런 형태의 부분 파열은 직접 손상에 의해서 횡단면에서 횡으로 파열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열이 된 경우에는 횡보다는 종으로 파열이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에서 보여주신 저런 형태의 직접 손상에 의한 부분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손상이라서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그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 칼 혹은 유리 혹은 금속, 다른 물질이 원인이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손상의 깊이 등이 영향을 더 줄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나 논문에서는 직접 손상에 의한 부분 파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경험에 의한 직접 손상에 의한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열상이 대부분은 발생이 되면서 아킬레스건 속으로의 파열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 손상이 이 손상이 가해지는 그 방향 자체가 대부분은 피부 표면과 직각인 방향보다는 사선 방향이기 때문에 피부 열상 부위만 치료를 하거나 봉합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실제로 아킬레스건 손상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런 형태의 파열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다친 후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MRI를 찍어보면은 칠판에서 보여주신 그림처럼 손상 부위가 늘어지듯이 간격이 벌어져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는 손상 부위에 간격이 없었다가 걷고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점차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초기에는 통깁스를 각도에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될 확률이 아주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약 10% 전후의 손상에 대해서는 비수술적인 것으로 치료를 해도 무난한 편이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나 선호하는 운동이나 운동량, 활동량에 근거하여 수술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하는 경우에는 벌어진 부분을 위주로 봉합을 하면서 벌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봉합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배상훈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에 대해서 속이 다 시원하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것은 역시 칼이나 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
질문 내용에 맞게끔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10%냐 20%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10%는 우리가 비수술, 20% 이상이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또 문에 찔렸을 때 문에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10% 이하면 그냥 지켜보면 되지만 이거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감각이 쉽거든요. 그럴 때는 MRI를 빨리 찍어가지고 10%냐 한 20% 이상이냐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 20% 이상이라면 더 커지기 전에 수술로서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도 배상 원장님 감사하시고요.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 잘 되셨죠? 이해가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